친구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우리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게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픽스 형사랑 술은 마십니다. 대체 파스파르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오늘도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떠나볼 텐데요. 벌써 19장입니다. 19장 제목은 이렇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주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생긴 일.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 파스파르투 특징이 있어요. 항상 지나쳐요. 정도를 넘어서요. 그래서 항상 사고도 많이 벌어지지만 덕분에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19장에서는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80일간 여행하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건데요.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세기 말쯤, 어떻게 보면 세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을 거쳐서 세계를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이 과정은 어쩌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한 번은 가져볼 수 있게 만드는 틀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 세계, 지구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홍콩인데요. 홍콩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아시아이기도 하고 유럽이기도 하거든요. 책에도 그 배경이 약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이 있었고,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을 맺고 나서 중국은 영국에게 홍콩 땅을 양도하게 됩니다. 홍콩 땅을 영국이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 거죠. 이제 영국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중국 땅 내에 유럽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 아편이 무엇이냐? 마약이죠. 근데 이 마약이 영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거예요. 즉 영국에서 아편을 중국에 판 거죠. 사실 이거는 요즘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약을 어떻게 수출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 홍콩의 특별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줄베르는 이러한 문장을 썼는데요. 이 젊은이, 파스파르투예요. 젊은이가 길을 가면서 본 풍경은 봄베이나 캘커타 또는 싱가포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마치 지구 둘레를 따라 영국 도시들이 긴 띠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세계화 아닙니까? 자, 줄베르는 영국 사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럽인이었죠. 영국인,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전 세계를 둘러볼 때 홍콩과 같은 도시는 마치 영국, 그들 입장에서는 유럽이 전 세계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말이에요. 파스파르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어떤 험한 술집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픽스 형사입니다. 픽스 형사가 계속 파스파르투만 따라다니잖아요. 왜? 포그씨를 붙잡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건 아마 파스파르투일 것 같아.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듭니다. 픽스 형사는 물론 정의감이 넘치는 형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악당과 범인 포그씨 꼭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부수적으로 되게 소소하게 또 기대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이 큰 돈을 도난당한 영국은행이 상금을 걸었어요. 범인을 잡아오면 2,000파운드를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꽁도 잡고 알도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범인도 잡았는데 2,000파운드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 근데 픽스 형사가 크게 제안을 합니다. 어이 파스파르투, 날 도와주면 내가 그 상금의 절반을 떼줄게. 사실 이거 대화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부터 1,000파운드를 다 주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약간 쪼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속물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는 이 픽스 형사가 좀 웃기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스파르투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해요. 왜? 친구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우리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감동적이죠? 그런데 나 같으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은데, 재밌게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픽스 형사랑 술은 마십니다. 대체 파스파르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도 재미있는 장면이 많으니 19장 꼭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픽스 형사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픽스 형사는 직업이 형사예요. 정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가 파스파르투를 매수하기 위해서 자기 상금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라고
이렇게 교묘히 설득을 해냅니다. 픽스 형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옳은 일이죠. 근데 그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돈도 쓰고요. 그 다음에 유혹도 하고요. 또 거짓말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친구와 가까운 이를 배신하라고 파스파르투를 깨워내려고 하고 있어요. 범인을 잡는다, 정의를 세운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올바른 목적이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과연 목적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 않는 픽스 형사의 행동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픽스 형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죠. 픽스 형사는 포그씨가 악당이고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따라서 그의 동기는 매우 순수하고 올바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교활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과연 우리는 올바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 혹은 올바른 일이다, 그런 목적이 존재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어요. 당장은 그 수단이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목적을 꼭 이루어야만 해요. 왜?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슈퍼 히어로 무비를 봐도 이런 주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19장을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나셨던 재밌는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답글로 같이 적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20장에서 또 재밌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